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5월입니다. 예. 이제 어린이날이 지나고 이제 어버이날이죠, 오늘. 이 5월은 뭔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기분 좋은 달이기 때문에 뭔가 데이트하기도 좋고 또 놀러 다니기도 참 좋은 그런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젠 데이트나 뭐 이렇게 놀러 다니지 말라고 5월에 이렇게 행사를 몰빵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주들의 스마트함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 농담입니다. 예. 재미있었어야 되는데 저 혼자 웃어가지고 나름 좀 준비한 거거든요. 예. 뭐 하여튼 다들 이제 이 5월에는 뭐 자녀분이라던가 스승님, 부모님 뭐 이런 감사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물들을 하죠. 그 선물을 고를 때는 고민들도 참 많이 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또 이 선물을 마음에 들어는 할까,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기에 선물은 받는 사람한테 행복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날 이제 부모님한테 드릴 선물을 사기는 하는데 이 뭔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 있는 편이 아니라서 얼마 비싸지 않은 그런 작은 선물을 사요. 그러고 나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다 쓰고 그 편지를 이렇게 접을 때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중에 편지 같은 거 혹시 써보지 않으신 분 있다면은 한번 써보세요. 쓸 때는 무슨 말을 할까 고민도 되고 참 뭔가 나쁘끄럽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그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접을 때는 참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제가 뭔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다 쓰고 나서 이걸 한번 다시 읽어보면 안 돼요. 이 편지를 버릴 수도 있어요. 네. 네, 농담입니다. 5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뭔가 그 준비하는 것만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서 5월 한 달만큼은 모두가 항상 기분 좋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도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셜록 홈즈 4개의 서명 세 번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시덥지 않은 농담을 몇 번 했는데 귀엽게 봐주시고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번째, 대머리 남자의 이야기. 우리는 인도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어두컴컴했다. 하인은 복도 끝 오른쪽 문 앞에 서더니 문을 열었다. 안에는 키 작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뾰족한 머리끝은 머리숱이 없어 번들거렸고 붉은 억센털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어정쩡하게 서서 두 손을 마주잡고 끊임없이 비벼댔다. 얼굴 표정도 수시로 바뀌었다. 입술이 처져 누런 덧니가 드러났는데 계속 손으로 덧니를 집었다. 대머리였지만 무척 젊어 보였다. 그는 겨우 30살이었다. 어서 오세요, 모스터냐. 남자가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 작은 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조금 작지만 제 취향껏 아주 정성을 들여 꾸민 공간이랍니다. 마치 황량한 남부 런던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고나 할까요? 우리는 곧이어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형편없는 외관의 집이 마치 구리반지에 다이아몬드를 물린 것처럼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대형 테피스트리아와 우아한 그림 액자가 걸려 있었고 군데군데 동양의 도자기가 놓여 있었다. 이국적인 분위기의 카펫은 폭신해서 마치 이끼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닥 가운데 놓인 커다란 호랑이 가죽 2장과 물담배 파이프는 호사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이끌어내고 있었다. 천장에 길게 매단 비둘기 모양의 은재 램프에서 이국적인 향기가 풍겼다. 저는 세디어스 숄토라고 합니다. 키 작은 남자가 얼굴을 연신 찌푸리며 말했다. 이분은 셜록 홈즈 씨, 이분은 의사 왓슨 씨입니다. 모스턴이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요? 저 혹시 청진기 갖고 계십니까? 제 심장의 승무판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요. 대동맥은 괜찮은 것 같고요. 혹시 청진을 받아도 될까요? 나는 그의 심장을 진찰해 보았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흥분한 상태 이외에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다.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괜한 부산을 떨었습니다. 실례했군요. 그가 기쁜 듯 말했다. 여러 해 동안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막연히 심장 판막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이제 진찰을 받았으니 마음을 좀 놓아도 되겠군요. 모스턴 양의 부친께서도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았다면 살아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느닷없는 이야기를 듣자 나는 열이 올라 딱이라도 때려주고 싶었다. 모스턴은 하얗게 질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저는 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요. 또한 모스턴 양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바솔로뮤 형의 의사와는 상관없어요. 친구분들과 함께 오셨군요. 잘하셨습니다. 모스턴 양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으실 테고 또 제 말과 행동에도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 분이라면 바솔로무 형과 상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안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바솔로무 형은 그런 것을 꺼리니까요. 세디어스 숄토는 눈물에 젖은 파란 눈으로 낮고 긴 의자에 걸터 앉아 우리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겠습니다. 홈즈가 그를 안심시켰다. 나도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하군요. 모스턴 양, 키안티 한잔 하시겠습니까? 도케이는 어떻습니까? 저는 물담배를 좀 피우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건 향이 좋은 동양담배지요. 신경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가 작은 양초를 담배통에 기울이자 장미 향료를 담은 통에서 연기가 쏟았다. 우리 세 사람은 그를 둘러싸고 앉았다. 키 작은 남자가 여전히 얼굴을 찡그린 채 뾰족한 머리끝을 매만지며 담배를 피웠다. 편지 봉투에 제 주소를 쓰지 않았지요.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성가신 일이 생길까봐 그렇게 됐습니다. 제 하인 윌리엄스에게 모셔오도록 했지요. 뭔가 이상한 기색이 보이면 지체 없이 그냥 돌아오라고 말했지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워낙 소심하기도 하고 깔끔한 것을 좋아합니다. 경찰처럼 똑 부러진 사람들을 가리는 편이고요. 물질주의에 빠진 천박한 사람들도 피하는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지요. 저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 약점이기도 하지요. 이 풍경화는 코로의 작품이고 저건 살바토르 로사, 저건 부그로의 작품입니다. 저는 프랑스 근대 화가들을 사랑하지요. 죄송하지만 숄토 씨, 모스턴이 외쳤다.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지요? 저는 어서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요. 어차피 시간은 좀 걸립니다. 바쇼로무 형을 만나려면 노드로 가야 하고 또 이야기를 꺼내봐야 하니까요. 형은 이 일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젯밤에도 이 일로 다투었어요. 형은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노드로 가야 한다면 빨리 떠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했다. 그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한참 웃더니 말을 꺼냈다. 그건 곤란하군요. 형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요. 먼저 여기 모인 사람들의 입장부터 들어봐야 하겠지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모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인도 육군에 복무하셨던 숄토 소령입니다. 11년 전 어퍼노우드의 폰티체리에 살고 계셨지요. 아버지께서는 인도에서 크게 성공하셨고 많은 돈과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귀국하셨습니다. 인도인 하인들을 데리고요. 아버지는 저택을 사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셨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저와 제 쌍둥이 형인 바쇼로무가 전부입니다. 저는 모스턴 대위가 실종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과 저는 신문을 통해 그분이 아버지의 친구라는 것도 알았죠. 그에 대해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서 모스턴의 운명에 대해 알고 계셨다는 걸 그때는 몰랐지요.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게 아버지를 노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외출하지 않으셨고 권투 선수 출신의 경호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제 하인 윌리엄스도 그 중 하나이지요. 그는 영국의 라이트급 챔피언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족을 한 남자라는 건 분명했지요. 언젠가 의족을 한 남자에게 리볼버를 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웃돈을 주고 사건을 해결해야 했지요. 형과 저는 아버지의 괴팍한 성격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계속 벌어졌지요. 1882년 초 인도에서 날아온 편지로 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편지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 급히 쓴 필체였다는 건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몇 해 전부터 비장비대증을 앓으셨고 위독한 상태이셨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작성되어 있었지요. 임종 직전 아버지는 형과 저를 침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지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구나. 세상을 떠나기 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모스턴의 딸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어. 이 귀중한 보물의 절반은 그 아이의 것이야. 하지만 이기적인 탐욕으로 인해 그걸 모두 나만이 누려왔지. 정말이지 어리석고 아둔한 집착이었다. 그저 내가 모조리 갖고 있다는 기쁨에 도취되어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지. 저 키닌의 병 옆에 보이는 진주 염주를 가져와. 그 아이의 몫인데 돌려주지 못했어.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너희들이 아그라 보물을 그 아이에게 전해줘라. 저 진주 염주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아버지는 모스턴 대위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지요. 그는 오래전부터 심장이 나빴지. 그는 그걸 숨겼고 그 비밀은 나만이 알고 있었지. 인도에서 그 친구와 나는 꽤 많은 보물을 얻었다. 내가 그것을 갖고 영국으로 먼저 돌아왔지. 모스턴은 후에 귀국해 나를 찾아왔고 자기의 몫을 달라고 했지. 그는 역에서 걸어왔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랄 조다 노인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싸움이 일어났다. 분배 문제를 두고서 그와 나는 생각이 달랐지. 그러다 그 친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옆구리에 손을 대고 쓰러졌어. 보물 상자의 모서리에 머리를 찧었고 내가 안아 올렸을 땐 이미 숨이 끊겨 있었지. 나는 어찌나 당황했는지 멍하니 서 있었지. 하지만 살인 혐의를 받게 될 것이 두려웠어. 말다툼이며 그의 머리에 남은 상처가 모두 나를 불리하게 몰고 갈 테니까. 그리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숨길 수가 없게 되지. 모스턴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곳에 왔으니 이 일을 영원히 덮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 그러다 입구에 서 있는 랄 초우다와 눈이 마주쳤다. 그가 문을 안에서 잠그더니 내게 속삭였지. 주인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시체를 숨긴다면 그 누구도 모를 겁니다. 난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지만 랄 초우다는
이를 드러내고 씩 웃었어. 전 모두 들었습니다. 심하게 다투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내리 찍는 소리도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 보았지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고 있으니 얼른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 충직한 하인조차 내 말을 믿지 않으니 배심원 또한 마찬가지일 테지. 그날 밤 랄 초우다와 함께 시체를 처리했다. 그리고 며칠 뒤 런던의 신문에 모스턴 대위의 실종 사건이 대서특필되었지. 나는 무죄이다. 그러나 친구의 시체를 숨기고 보물을 혼자 가로챘지. 너희들이 이제라도 이것을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보물이 있는 곳은.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섬뜩하게 바뀌었죠. 저놈을 내쫓아라. 어서, 어서. 우리는 아버지가 바라보던 창 너머를 보았지요. 그때 어둠 속에 서 있는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수염을 무성하게 기른 험상궂은 얼굴과 잔인한 눈동자. 형과 나는 밖으로 달려나갔지만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지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정원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창 밑에 발자국이 하나 있을 뿐 다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발자국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환영을 보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똑똑히 알게 됐지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아버지 방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방을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가슴 위에 4개의 서명이라고 갈겨 쓴 종이가 있었지요. 침입자가 누구인지, 쪽지에 남긴 말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었지요. 그저 도난당한 물품이 없다는 것만이 확실했습니다. 형과 나는 아버지가 두려워했던 누군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키 작은 남자는 물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이고 연기를 내뿜었다. 우리는 장미향 연기와 그의 이야기에 심취해 있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하는 동안 어찌나 흥분을 하는지 몹시 염려스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내가 테이블 위에 있던 베니스산 물병에서 물을 따라주자 그는 한결 편안해진 것 같았다. 홈즈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고 몸을 등받이에 기대고 있었다. 나는 홈즈가 권태로운 일상에 질렸던 게 떠올랐다. 그는 이제 미친 듯 일에 몰두할 수 있을 터였다. 세디어스 숄터는 자신의 회상에 만족한 듯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담배 연기를 깊게 내뿜었다. 형과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보물을 찾는데 몰두했지요. 몇 달 동안 집과 정원을 뒤졌지만 보물은 없었습니다. 어찌나 애가 탔던지 피가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주 염주를 보니 보물이 어떨지는 상상이 갔습니다. 염주 때문에 형과 조금 다툼이 있었지요. 형은 그 진귀한 보석을 가지려 했습니다. 형은 아버지와 많이 닮았지요. 그 염주를 세상에 내놓으면 성가신 일이 생길 거라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모스턴 양의 거처를 은밀히 알아내 염주만이라도 나눠주고 싶었지요.
시간을 두고 아주 천천히요.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스턴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말했다. 저는 바솔로무 형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건 명백히 당신의 재산입니다. 우리에게도 재산은 넘칠 만큼 있었고 저는 그 이상은 원하지 않았어요. 앞날이 창창한 젊은 아가씨의 권리를 막는 일도 더는 할 수 없었고요. 부도덕한 성향은 범죄의 근원이라는 프랑스의 격언이 있지요. 그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형과 갈등이 깊어졌고 인도인 하인 윌리엄스를 데리고 폰티젤리 저택을 나왔지요. 그런데 어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보물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스턴 양을 모신 겁니다. 이젠 노우드로 가서 우리의 몫을 받아오면 됩니다. 어젯밤 형에게 말해 두었으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아직 남겨진 이야기들을 밝혀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늦어졌으니 우선 모스턴 양의 말대로 출발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세디어스 숄토는 물 담배를 내려놓더니 커튼 뒤에서 아스트라한 모피 장식이 달린 코트를 꺼내 입었다. 워낙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그는 답답할 정도로 단추를 꼼꼼히 채우고 토끼떨 모자를 쓰고 현관 앞으로 나섰다. 집 앞에는 마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세디어스 숄토는 마차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바솔로무 형은 아주 영리한 사람입니다. 형은 우선 집에 보물이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지요. 그리고 1cm의 오차도 없이 집의 치수를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건물은 22m인데 각 층의 방 높이와 그 사이를 조사해도 21m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냈죠. 형은 건물 꼭대기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맨 위층 천장에 구멍을 뚫었죠. 거기에 비밀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형은 석가래 위에서 보물 상자를 찾았어요. 그 가치는 50만 파운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세 사람은 너무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모스턴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다면 그녀는 하루아침에 가난한 가정교사에서 부유한 상속녀로 변신할 것이다. 그녀의 동행인으로서 당연히 축하해줘야 마땅하겠지만 나는 조금 착잡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축하의 말을 건네고서 고개를 떨구었다. 세디어스 숄토의 말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는 우울증 증상을 늘어놓으며 약효의 성분과 효과를 물어왔지만 나는 건성으로 듣고 마지못해 답할 뿐이었다. 홈즈가 말하길 그날 밤 내 대답은 놀라울 따름이었다고 했다. 나는 피마자 기름을 2방울 이상 마시는 게 몸에 위험하며 진정제와 스트리크린을 함께 마시라고 권했다고 했다. 나는 지금도 내 말을 그가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모스턴 양, 드디어 폰디체리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세디어스 숄토가 이 말을 꺼냈을 때 나는 마치 감옥에서 해방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네. 몬스터는 이젠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뭐 그렇게 쉽게 되진 않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갑자기 로또, 요즘엔 뭐 로또도 그렇게 1등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로또를 사지 않아서 거기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데 뭐가 됐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삼성가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두려울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선은, 그리고 나서 우선 집을 사고, 글쎄요, 그리고 또 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갑자기 부자가 된다면 어떤 걸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